그 후 저는 그대로 한 달가량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라고 말하는 이들과 여동생이라는 여자, 병문안으로 온 친구라는 이들에게 저는 사토도 아니고 애초에 당신들을 모릅니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A와 B에 관해,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가 기억상실증이라고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A나 B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설득이 돌아올 뿐이었어요. 다만 모두들 제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의사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저는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다 쓰러졌고 그 후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카나카와 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카나카와라는 현 이름은 처음 듣는 지역명이었습니다. 통화 단위도 N이 아니었고 도쿄나 일본이라는 이름도 완전히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는 그럼 원래 네가 있던 세계에서는 뭐라고 불렀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떠올리려 해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A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아 같은 반 친구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이는 없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종교시설에 들어가 훌라후프 안으로 뛰어든 이야기를 의사에게 몇 번 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건 네가 자고 있을 때 꾼 꿈일 뿐이야 라며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도 제 자신 역시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고 이전에 살던 삶과 세계는 다 꿈이었다고 진지하게 믿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선택지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니? 라고 부모님은 제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처음 부른 집에 처음 부른 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아가며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인생에 수능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게 들려오른 단어와 정보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과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명이나 나라 이름은 전부 처음 듣는 것이었고 역사에 관한 것들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적응하지 못해 존댓말을 쓰고 바지나 속옷 같은 것도 보여지기 싫어 직접 세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짜 가족이라고 마음을 먹자 이전의 인생이 마치 전생이나 꿈 같은 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서서히 이전까지 살아왔던 기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부모님과 형의 얼굴도, 옛 시골거리도 떠올리려면 한참을 생각해야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밤, 종교시설에서의 기억만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짓던 노인의 얼굴을요.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상담 횟수도 줄어간 끝에 반년 만에 저는 고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20살의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였지만 새로 만난 친구들과 지내며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도 본 적 없는 방송투성이라 무척 재밌었으니까요. 이전에 살던 곳과는 달리 카나카와 현은 도시였기에 하루하루가 새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돌아오고 4달 정도 지나고 나서 뜻밖의 형태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올 쯤 저는 숙제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들 중에 땡땡땡땡이라는 글자가 적힌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종교 관련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땡땡땡땡이라는 그 이름은 제가 마지막 밤에 들어갔던 그 시설을 지은 신흥 종교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손에 들고 필사적으로 읽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땡땡땡땡은 이 세계에서는 꽤 거대한 종교단체인 듯 했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에서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던 신흥 종교단체였는데 여기서는 세계적인 종교단체였습니다. 저는 그 종교 관련 책을 몇 권씩 사서 읽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짓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는다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죠.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무의식 중에 땡땡땡땡이 꿈에 나온 것뿐이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기껏 친절하게 대해주는 새 가족과 친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등학교에 복학하고 사고의 그늘을 떨쳐낸 것처럼 보이는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걸고 있는 기대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과거를 잊고 못 본 척 하기로 결심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도쿄에서 일하고 있는 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인지 의아하시겠죠. 지난달에 저희 집에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익명으로 쓰여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레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마 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찾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어요. 당신은 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편지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약혼자에게도요. 부탁드립니다. 그 편지에 써진 이름을 보고도 제게는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과거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편지를 보내온 사람에게 이상하게 저는 공포도 기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남의 일처럼만 생각됐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난주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제 이름은 땡땡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저와 당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5일 저녁 7시에 땡땡역 앞 땡땡으로 꼭 와주십시오. 당신에게 급히 전할 것이 있습니다. 꼭 혼자 와주시길. 저는 땡땡이라는 이름을 봐도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어쩐지 만날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거기에 서 있든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날 밤에 일을 말하다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기왕이면 B였으면 좋겠네요. 그와 만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렇게라도 모든 사실을 적어 남겨두려 합니다.